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예, 국내적으로 변수가 많은 요즘 시장입니다. 그래서인지 매수자도 매도자도 모두 방향을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사기도 팔기도 참 움직임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방향을 조금 더 잘 잡아볼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정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상담, 1:1 개인 상담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9번으로 함께하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확한 눈썰미, 냉철한 판단력으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더해줄 부동산계의 젠틀맨 노건희 팀장. 발빠른 시장 정보로 보다 안전한 투자처와 더불어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입니다. 네. 지금 나라 밖은 미국 대선 그리고 나라 안은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변수가 많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할지 혹은 매수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많은 걱정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걱정거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핵심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고 야심차게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과열된 강남 부동산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관련 법안 등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에선 11.3 부동산 정책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대책이 크게 시장에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책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방향을 잡는 것은 중요할 텐데요. 정책의 변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더욱더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 오늘 강의 도와주시죠. 예, 우선 그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처음 보셔야 할 것이 이게 정책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내놨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현상.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지 미래를 예측하신 다음에 그 길목에 먼저 가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입안 목적입니다. 지금 강남 상구에 워낙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비추고 있으니까 이 투기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직접 거주하실 분들을 먼저 개편하겠다는 중심이고요. 그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하락을 염려해서 경착륙 유도, 그래서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가서 이 부동산 경기까지 너무 하락시키면은 급격한 시장 정책, 경제 시장에 대해서 하락 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을 적절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그 정책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은 서울, 송파,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구, 그리고 서울권 나머지 서울 21개구, 그리고 과천 등 경기권의 이런 그 전매 제한 기간이고요. 이 전매 제한은 이제 조합원 분양권은 아니고 분양권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민간은 6개월, 그리고 공공은 1년에 기존에 있던 그 내용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못 팔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분양권을 샀으면 입주할 때까지 팔지 말고 입주를 해라. 강제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나머지 21개국도 마찬가지로 6개월, 1년이라는 것을 민간은 1년 6개월 충분히 네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공공 같은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마찬가지로 이전을
분양권을 사셔가지고서 실거주까지 들어가고 과천 등 많은 부분들은 공공 구분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분양권을 시장할 때 계약금이 보통 5% 정도 들어가는데 10%로 상한하고 그리고 청약 제한도 1순위도 주택이 있으면 가지 못하게 그리고 당첨되신 분도 얼마건 기간 동안 추첨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입학 목적이 투기 수요는 잡되 실수요자까지는 잡지 않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정책이 입안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거는 경기권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책 발표 후 현상을 저희가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은 매수세가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매수세가 많이 주춤하고 매도가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죠. 많은 관망세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거래량이 하락하고 매매가를 하락했어요. 지금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개포 주공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주공 아파트, 강동구의 둔초 주공 아파트 이렇게 많은 그 재건축 시장들이 지금 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외에 그러니까 강북권으로 그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강북에 있는 재건축 시장으로 금액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 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그리고 그래야지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규제 지역의 향후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3구, 강동구의 재건축 시장의 침체입니다. 특히나 강남 그 2구로 하죠.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그나마 영향을 좀 덜 받을 거라 예상이 돼요. 다른 구에 비해서. 왜냐하면 워낙 그 지역에 실수요자도 많고 이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송파구나 강동구는 재건축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투자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두 구에 비해서 강동구하고 송파구는 좀 영향을 받을 거다. 다음으로 분양권 시장이 침체되면 조합원 권리 가격이 동반 침체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분양권을 많이 막아놓으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많이 돈이 갈 거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분양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서 이 기준점이 있는 만큼 일명 프리미엄이라죠. 그 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분양권 자체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 제한폭은 많지 않을 거다. 생각보다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 강동구 이 지역 말고 강북 쪽으로 많이 갈 거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은행 채권, 그다음에 증권,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세 가지로 포트를 하시는데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막았다고 해서 증권이나 은행 채권으로 가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증권을 투자하신 분은 계속적으로 증권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길이 이 길이 막히면은 그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풍선 효과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도 향상할 거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집중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틈새 시장은 어디선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거, 오피스텔이나 토지 혹은 다세대 주택 이렇게 소액이나 다액이나 이렇게 큰 금액이나 투자할 수 있는 자기에 맞는 게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실 건데 보통 이게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조합원 분양가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은 보통 5%에서 10%도 계약금 넣고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이자나 이자를 내더라도 굉장히 적은 이자로 받으신 다음에 분양을 받으셔서 전세를 놓으시든지 아파트에 입주하시든지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파트 조합원 같으면 투자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 그러면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실 방향도 있고 아니면은 차익형을 보시게 되면은 강북 쪽에 갭 투자,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다세대 갭 투자로 많이 가실 거니까 먼저 이런 시장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좀 이렇게 또 매수하셨다는 부동산이 있으면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11선 부동산 정책 전망 살펴봤고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분양 시장이 과열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면 좋겠고요. 뭐 그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뭐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까 그러한 매물들도 잘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서울전화 02-3424-0705번 전화 상담 함께하니까 통화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상담 주시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9번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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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예, 궁금하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등포 신길동 네, 우성 1차나 그 옆에 견영 우성 1차요. 예, 나 그 옆에 바로 건영. 네, 건영 아파트. 예. 네, 그거 재건축을 보고 그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그 재건축 가능성이나 또 매수 시점. 언제가 좋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네네. 시한선이 개통된다고 그러는데 개통 시점과 개통이 되면은 가치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는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살펴봤던 우성 1차와 건영 아파트 신길동에 위치한 아파트죠. 그 예, 예. 현장에서 그럼 뭐 재건축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현장에서는 뭐 이야기는 안 들어보시고 투자해볼까 예,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직은 이제 재건축 저기는 안 됐고요. 주민들이 아마 뭐 한 절반 정도는 재건축을 반대하고 또 뭐 찬성한 절반쯤 상승 그래가지고 아직 네네. 재건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직 뭐 조합이 설립이 됐다거나 추진위가 구성이 됐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네요. 자, 미래 예, 가치를 보고 예, 예. 투자하기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동입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거 몇 평형 지금 보고 계세요? 예? 몇 평형대 보고 계세요? 32평형이요. 30평대 보시고 지금 매수량은 적정 가액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시죠? 지금 4억에서 5억 그 사이. 4억에서 5억이면 좀 크고 한 5억 전후 되겠네요. 예, 예. 제가 그러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거 실거주하실 건가 투자하실 건가요? 지금은 실거주는 지금은 할 수 없고 이제 저기 했다가 전세로 저기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실거주로 들어가려고요. 그러니까 투자 쪽이 더 많으신 거죠? 예. 투자 목적이면 투자 목적이면 제가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투자 목적이면. 아, 그래요? 예, 매수 반대요. 예. 이유가 어떻게 제가 되나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지금 그 신길 우성하고 건영 아파트 바로 붙어 있네요. 예, 예.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죠. 예, 예. 지금 뭐 인근에 뭐 학구는 보통이고 뭐 생활 편의 시설이나 뭐 녹지 같은 게 가까워 가지고서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신도리역도 도보로 이용하기 좀 멀지만 그래도 뭐 마을버스나 좀 멀리 걸어가셔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주거 환경은 매우 좋지는 않지만 양호하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투자 목적이라니까 제가 반대 의견 드린 건데 지금 이거 대건축 보신다 했잖아요. 예, 예. 혹시 이거 대지 지분 아세요? 대지 지분이 지금 건영은 네. 37평짜리가 지분이 18평이고요. 예, 예. 우성은 32평짜리가 지분이 16평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지 지분이 평형대 대비 한 50에서 60% 정도 사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예 안 되는 뭐 너무 작은 대지 지분은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재건축으로 할 때 가냐 마냐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돈입니다, 돈.
예,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이 아파트 사가지고서 재건축을 해가지고서 수익이 날 수 있냐고 봤을 때 수익이 예. 나면은 원활하게 가는 거고 수익이 나지 않겠다 날까 말까 하면은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시세가 한 5억 전후라고 하셨죠? 지금 시세가 그 우선 32평형이 네. 지금 뭐 한 4억 5천에서 4억 8천 예, 그러니까 뭐 그 4억 사이인 것 같아요. 뭐 후반대에서 5억 전후 정도 되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추가 분담금 내잖아요. 그냥 1대1 재건축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예. 그럼 이거 추가 분담금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근데 여기가 예. 층수가 조금 낮아서 저 12층모에서 14층까지라고 하니까 예,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평수 대지분 대지에서 평수 보면은 한 1억 5천에서 2억까지는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 투자는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 1.5에서 한 2억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럼 요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이 한 예. 6억 중반에서 한 7억 정도 가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요 아파트가 새로 지었을 때 내가 이 아파트가 약 8억에서 9억 정도는 가야지 내가 1억 내지 2억 정도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요 아파트가 요 위치가 과연 30평대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8, 9억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세요? 글쎄 신안선 점이 개통되면은 좀 가치 상승이 좀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봤을 때는 8억 선을 넘기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8억 요 위치에 30평대 8억 선 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그 조합 설립도 안 됐고 조합 취지도 설립도 안 됐잖아요. 예, 예. 조합 취지 설립 나와서 이거 걸릴까지는 한 10 몇 년이 걸릴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그 투자 수익이 정확하지 않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아파트 경우는 굉장히 굴곡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 15년 동안 내가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1억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투자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잖아요. 이 아파트가 그러면 좀 저평가가 됐냐 안 됐냐 봤을 때 여기 영등포 프로지오 아파트 있으시죠? 예,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영등포역도 가깝고 뭐 바로 그 역세권이고 단지도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이 아파트 30평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 그쪽은 제가 잘,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5억대 초반 정도 해요. 예, 예. 그러면 그 아파트 연식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30년 된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연식에 비해서 이 아파트가 뭐 건영 아파트나 우성 아파트가 저평가 되기도 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전철이 이게 오더라도 이 아파트도 영향받고 거기 아파트는 더 덜 영향받겠죠. 좀 거리가 머니까. 예. 그래도 이게 5억 초반이면은 좀 저평가돼서 가격 차이가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실 거주하시면서 나는 요 위치가 편해서 뭐 10년이고 15년이 계속 하신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투자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기간적인 부분도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 시세 차익용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의견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동산에 있는 그 원효로 일가요. 네. 그 보건소 뒤인데, 네. 27번지 그 근처에요. 네. 조그만 단독주택인데 20평 정도 되고요. 네. 5년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이제 한 봄쯤에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창동 같은 곳은 지금 많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해서요.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가격이 좀 올랐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5년 정도 지금 투자 기간으로 설정을 네. 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격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지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지 일대라고 하거든요. 네.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정확한 번지 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그 27번지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27 다시 몇 번지가 아니고 27번지 근처예요. 예, 예. 예.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해할 수 결론부터 좀 네네. 말씀드리면은 네. 좀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욕심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투자도 투자 수익도, 그러니까 개발돼가지고 투자 수익도 보고 싶고, 그리고 당연히 그 집가가 올라서 땅값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잡고 싶으신데 네. 두 가지보다 다 못 잡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지금 27번지면 아마 요 근처 같은데요. 네네. 맞나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오르는 거는 이제 조그만 것들이에요. 지분이 작은 것들. 네. 이 지역에 뭐 뉴타이든지 개발 계획이 잡히면은 제일 조금 더 올라요. 왜냐하면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50평을 가지고 있어도 3평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아파트 분양권 하나 나거든요. 그러니까 50평짜리 평당 2천만 원이면 10억이 들어가고 지분이 3평까지 원룸을 가게 되면 내가 투자 금액이 2억, 3억 그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맨 처음 올라가는 것이 3평, 4평, 5평 이렇게 작은 것들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뭐 가용 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금액에 맞춰가지고 아마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개발을 보고 투자하실 거면은 요 지역에 이렇게 하면 그 자그마한 빌라라든지 신축 빌라라든지 지분 있는 그런 거를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평수가 지금 몇 평이죠? 20평이요. 20평이요. 네. 그러면 아직 요 지역이 개발 계획이 안 잡혔죠? 그런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가능해요. 지금요. 네?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그 집을 지을 수 있다고요. 아, 20평에다 집을. 아니요, 20평이 아니고 요 지역에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 단독 다가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네. 단독 다가구 가격도 그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 이유가 단독 다가구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건축업자예요. 빌라업자들. 네. 그 빌라업자들이 이 단독 다가구를 매입해가지고서 부시고 빌라를 짓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가격, 비싼 가격을 주고 땅들도 사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20평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또 뭐 도로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본질 정확히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아마 한 2필지, 3필지, 많게는 4필지까지 다 묶어가지고서 매도를 하셔야지 좋은 가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가 요 용산이라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니까 내가 개발 계획을 보고 투자한다면은 작은 금액, 그러니까 투자의 제1 원칙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 큰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매수를 해 놓으신 예, 상황이셔서. 그래서 그거 하셔서 그건 잘못된 거고 사실연에서 제가 봤을 때 매도 타이밍은 사모님 시청자님께서 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왜냐면은 옆에 땅 주인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돼요. 그래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당 얼마에 매수하셨죠?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죠. 만약에 옆에 땅 주인들하고 잘 합의가 되면은 2,500 이상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도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매도 타이밍은 시청자님께서 잡는 게 아니고 땅 주인들하고 옆에 땅 주인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냐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이 잡아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옆에 땅 주인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서로 혼자 팔지 말고 같이 팔자. 왜냐면 옆에 땅 주인들도 같이 팔아야지 서로 이득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윈윈 조건으로 매도 시점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매도 예, 쪽으로 지금, 방향을 너무, 잡는 것이 예. 좋은데 그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방향을 가장 최선책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올 봄에 투자를 하셨는데 좀 속상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일단 토지 소유주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같이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뭐 합의라든지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했던 대답은 좀 아니어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님이 너무 예뻐요. 아유,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감사합니다. 있고요. 네. 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첫 번째 네, 질문으로 그래요? 마무리를 하고 네. 그 다음 질문은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응원의 말도 해주시고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투자해놓은 매물이 있을 테고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매물이 있으실 텐데 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0705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잠실의 한솔 아파트 32평 네.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예, 이게 구매가 어떤지 그 여부와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또 많이 좀 오른 상태인데 네. 뭐 언제쯤 구매를 하는 것이 또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평형대는 어느 정도로 알아보고 계세요? 네, 32평요. 32평형이고요. 알겠습니다. 가격 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네.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지 이것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실 한솔 아파트 상담 도와주시죠.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몇 평대 보고 계세요? 네, 32평요. 30평대 보고 계시고 네네. 그 매수가는 얼마 정도 보고 계시죠? 지금 한 6억 6천 정도에 나와 있는 걸로 6억 알고 6천 있어요. 정도. 그러니까 6억 중반 조금 넘네요. 네네. 예, 좀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결론은 이제 실거주 하시는 거죠, 이거요? 네네. 예, 실거주 이제 매수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그 잠실 한솔 아파트는 이제 석촌역 바로 인근에 있고 네. 또 바로 위에는 이제 석촌호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학군이나 생활 편의 시설 뭐 송파구니까 워낙 뛰어나니까 실거주가 참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왜 실거주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네. 투자용은 아니에요. 투자용 아니고 아, 그래요? 실거주만 이게 거주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가장 특징이 단지가 우선 작고요. 크지도 않고 작고 그다음에 매매가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6억 한 중반 좀 넘으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가 보통 6억대 좀 초반에서 6억 중반 갔다가 다시 6억 빠졌다가 다시 6억 뭐 중반 정도 해서 이게 박스권 형성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올라가지 그 폭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특징이 그냥 실거주하시기 좋아해서 실거주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살기 좋고, 그러니까 내가 살기 편해야 돼, 실거주는. 그 두 번째는 가격 상승은 기대하지 않지만 빠지지는 않겠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고점이 6억 중반이고 지금 고점도 6억 중반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세가예요. 아마 이때 6억 중반 때 고점일 때는 전세가가 한 3억 뭐 정도 됐을 거고 지금 전세가 아시나요? 전세가 한 1억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5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네네. 금액적으로는 같지만 전세가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1억 이상 정도.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하락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제일 큰 호재 아시죠? 네네. 예, 9호선이죠. 예. 이 9호선 개발 호재가 지금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거예요. 예,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완성이 되면은 조금의 상승을 볼 수가 있다. 그 대신 강력한 저항선이 있을 거예요. 이 저항선은 7억대. 그래서 이 7억선을 돌파하기는 생각보다 많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셔도 7억까지는 이득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뭐 보시는 호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특별히. 아직 보시는 호수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보시는 호수라든지 마음에 드는 호수가 있으시면은 지금 당장 매수해도 좋고 투자는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매수하신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하신 거를 따로 이렇게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보통 나는 거주도 하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 사항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거주하실 아파트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투자하실 거는 뭐 아파트가 됐던 빌라가 됐던 오피스 됐던 따로 만들어 가지고서 소액이든 다액이든 투자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가져가시려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경우는 떨 염려가 없으니까 매수해도 좋고 따로 투자하실 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네.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뭐 거주하기에는 워낙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여서 거주 목적이라면 찬성 의견, 투자를 원하는 목적이 1번이라면 일단 매수는 반대 의견 주셨거든요.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입니다. 토마스 빌딩 4층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좀 광범위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느껴지는데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사야 할지 어떤 걸 팔아야 할지 네. 그렇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좀 주의사항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어떻게 좀 콕콕 집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콕콕 집어서 네. 매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나 봐요. 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좀 물건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래서 맞춤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마련된 강연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수도권 지역 광범위하게 매물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내용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예약 신청하셔서 강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도움드립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다름 아니고요. 네. 저희는 방배동에 방배동. 2동. 네. 여기가 528번지인데요. 네, 재건축이 528번. 계속 오가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네. 구청에서는 저희를 아마 재건축을 계속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좀 손해보는 입장이니까 단독 가진 사람들이 반대 입장에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러나 그냥 저는 뭐 반대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네, 네. 그거를 지금 매도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좀 여쭤봤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이신 건가요?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데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번지를 지금 불러주셨거든요. 위치가 파악되셨나요? 몇 번지세요? 528번지요. 528? 네, 방배 2동 528번지 지금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시고 일단 매도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하신 거죠?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그 정확한 번지가 방배동 528 다시 몇 번지죠? 25호인데요. 528 다시 25호요. 조그만 집이에요. 조금만 지금 몇 평이죠? 40평이 좀 못 돼요. 40평 좀 못 돼요. 네. 지금 제가 그러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구역이 15구역 맞죠? 네네. 방배 15구역. 예, 네. 예. 결론부터 말씀은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네. 네. 조금 나중에 파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그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요 지역이 방배 15구역이잖아요. 네. 예, 지금 시세는 알고 계세요? 대충 뭐 2,700, 800 그 정도 가는 2,700, 800 정도 하죠. 확실히는 그래서 모르는데요. 근데 방배 15구역이 지금 조합 추진도 안 생겼고 조합도 안 살렸죠.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네. 밖에 위에 저희는 해지가 됐으면 그냥 그러니까 단 사람 보통 그래요. 살고 그러니까 싶어요. 근데 예, 어떤 지역에 네. 개발 계획이 나면은 빌라 소유자들은 다 찬성을 해요. 네. 그리고 단독 다 하고 싶은 분들은 다 반대를 네. 하고. 네. 왜냐면 단독 살고 있는데 굳이 아파트 안 봐도 되고 그리고 감정 평가액이 자기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리고 80% 그리고 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싼 금액에 팔 수 있는 게 건축업자들한테 파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건축이 가능하지 않죠. 건축 건물을 못 짓죠. 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지금 해제도 되지 않고 단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정이 되지도 않고 예, 그냥 예, 무정정한 그래서- 상황이에요. 꼭 그러니까- 해지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단독 다 하고 계시면 다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 추진위가 생겼을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계단식으로 가요. 네. 계단식. 이게 매매가 상승이거든요. 보통 이게 좀 정비계 여기서 갔다가 재건축은 추진은 하고 막 힘쓰는 사람 몹시 힘 쓰는데 이제 예, 반대는 사람이 그래서 워낙 거세가고요. 조합 쭉 가다가 조합 추진위가 생기면은 한 템은 올라가고 그다음 바로 조합이 선언이 안 되잖아요. 네. 또 쭉 가다가 조합이 설립되면 한 템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 한참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요, 이거를 네. 찬성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좀 가서 설득을 해봐갖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선택이 빨리 하는 게 이득이에요. 해지가 되던 조합이 설립되던 지금 이 저도 상태 그래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는 가장 최악의 수준이고 제일 베스트는 해지가 돼가지고서 건축행위 가능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네. 그 두 번째 차선은 조합이 설립돼가지고서 이게 투자 수가 몰려오는 게 그게 차선이거든요. 근데 해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이게 매몰 비용을 하잖아요. 네. 조합 추진 생기면서 돈 쓰는 것들 이런 매몰 비용 때문에 이 해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요, 예. 계속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 조합원들,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예, 아니고 지금 어느 시세가- 게 좋은 쪽으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시세가 지금 2,700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옆 동네 지금 방배 5구역 시세 알고 계세요? 네, 지금 단독 다가구 시세? 네, 예. 아마 3,500, 모르겠어요. 4,000 정도 할 거긴 거예요. 얼마 갑니까? 네? 거긴 얼마 가는지 한 3,500, 4,000 할 거예요. 이건 빌라 가격이 아니고 3,500이요? 예, 단독 다가구 시세예요. 그래서 3평짜리, 4평짜리는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고 평수가 그러면 저희도 클수록 여기 이거 해대가 되든지 다 저거가 예, 되든지 평수- 재건축이 예. 되면은 3,500 더 받잖아요. 우리는 여기 역세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예. 여기. 근데 여기가 아이고, 지금 네. 지금 1종 아닌가요? 일종으로 돼 있어요. 예, 1종은 솔직히 좀 많이 못 받아요. 그럼 왜냐면 얼마쯤 용적률이 좀 작기 받을까요? 때문에. 2종 같은 경우 5층, 6층 올릴 수 있지만 1종 같은 경우는 3, 4층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1차 목표 가액은 3천만 원을 보세요. 예. 3천만 원까지 그 보고 정도만 좀 예, 팔고 이 싶어요. 정도까지 보시고 파시고 근데 요 금액이 가려면은 네. 조합 추진 위례도 뭐가 생겨야 될 거예요. 아, 그래야지 사람들 관심이 있고 투자 예. 수요가 해서 이것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에서 전화 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때 보시고 나는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합까지 설립될 때 그때는 한 500만 원 더 뜰 거예요. 제 예상이지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몇 달 전에 판 사람 2,700씩 거래됐다고. 예, 근데 그게 아마 호가일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3천까지 보시고 파시고 그다음에 네. 아마 조합 추진이 생기고 나면은 그 이상 금액이 가니까 그때 2차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그때 한번 같습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빨리 결정이 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방향인데, 그렇죠? 그 빨리 결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노려본 다음에 매도해도 좋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노 팀장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묶여 있어도 개발이 쉽게 진척이 되지 않고 그러면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당연하실 거고요. 자, 기간의 싸움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더 현명한 선택이 무엇일까? 빠른 선택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그 방향성을 잘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는 샵 8289번입니다. 다음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강동구 둔촌동에요. 네. 예, 그 보훈병원역이 지금 2018년도 9호선이 예정돼 있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 근처 도보 5분, 7분 거리에 네네. 제가 신축 빌라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투룸이나 쓰리룸 이런 거를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아니면은 그 근처에 소형 아파트나 이런 걸 매수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거주는 생각 안 하시는 거고요?
투자 예, 목적으로만? 투자용, 예, 전세 끼고 제가 투자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가격 상승이 그러면 확실히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투자 네, 목적 네. 1번이니까. 보험병원 인근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고 아니면 소형 아파트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투룸, 쓰리룸 보고 계시는데 네. 네, 지금 몇 평대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투룸은요? 투룸은 실면적 말씀하시는 네, 실면적, 건가요? 빌라 같은 실면적 말씀하는 거죠? 실면적 한 4평, 5평 14평, 정도요? 5평 정도. 그 매매 금액은 얼마 정도 하죠? 한 2억 한 7, 8전 정도요. 2억 7천. 그 예. 쓰리룸은 얼마 정도 얘기해요? 3룸요? 네네. 3룸은 한 3억 2천 정도 3억 얘기하시더라고요. 2천. 네,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세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세모. 그러니까 적극 추천은 아니고 세모. 네. 예. 좀 어중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훈병원 이제 이게 8호 이게 9호선 이게 개통 예정이고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이제 8호 9호선 보도잖아요. 이게 둔촌주공 이주수가 가장 큰 개발 호재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 4천, 5천 세대가 갑자기 한꺼번에 이주하게 되면은 대체 주택을 얻기 위해서 많으신 분들이 갈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금을 올려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애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해서 요 근처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주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제가 왜 세모라 쓰면은 네. 좀 금액이 조금 이렇게 싸지는 않아요. 저렴하지는 않아요.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액의 전세는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전세는 뭐 소액으로 한 3, 4천만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전세는 한 예. 2억 한 3천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전세는 3, 4천만 투자하면은 네네. 뭐 그건 얼마든지 뭐 나간다고 그렇게 네,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예. 이게 부동산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네. 빌라를 투자할 때 가장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7대 3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7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계획에 들어가지고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3이 이제 이주수예요. 그래서 이게 강동 등촌주공 인근이나 개포주공 아파트 인근에 그 다세대 주택 대체수요에서 전세가가 올라와서 매매가가 오르는 거. 근데 이 이주수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서 2억 7천 정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 금액이 3억을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새 빌라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금액이 한 2억 5천대 요 정도 금액이면 제가 위치는 뭐 안 봤지만 네. 뭐 괜찮습니다. 뭐 3천, 4천 투자해가지고서 한 3, 4천 정도는 먹을 그 숫자 수 얻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2억 7천이면은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혹시 그 대지분 몇 평인지 아세요? 제 집은요? 예. 한 9평 정도. 예, 그 정도 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평수나 대지분은 괜찮지만 좀 금액이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조금 세모라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개발 이주 수요 그리고 네. 이게 9호선 개통을 해서 금액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워낙 시작점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좀 개발 계획에 그러니까 빌라 투자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이 지역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개발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투자하시는 거 가장 조금 투자해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게 제일 좋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주 수요 하나 보고 가기에는 좀 약하다. 좀 동력이 약하다. 네. 그리고 이건 호재 같은 경우는 그 빌라보다 이제 아파트가 좀 이렇게 수혜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냥 스펀지처럼.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을 서울 시내 뭐 중심부 쪽으로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지역을 좀 찾아가시면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해 드릴게요. 네.
세모가 뭐지? 이게 한참. 네. 자, 일단 투자 목적이 1번이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매수에 있어서 최선책은 아니다. 매수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둔촌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고 아파트 살펴보셨는데 일단 매수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다양한 지역의 매물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고민 뭐 하시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전화 02-342-0705번 그리고 문자는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 팀장님 현장 많이 다니실 거잖아요. 네. 요즘 가장 많이 다니는 현장은 어디세요? 가장 많이 보시는 대신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하고 서울 중심부 쪽, 그러니까 그 용산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마포권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보는 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원하시는 것이 다 그쪽이니까 그쪽을 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자, 문자 상담 이제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마곡지구네요. 마곡지구 마곡나루역 섹션 오피스입니다. 작년 7월에 임대 수익용으로 분양받았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마곡나루역 인근이고요. 섹션 오피스입니다. 작년 7월에 임대 수익용으로 분양받았는데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팀장님 어떤가요? 네, 지금 그 마곡지구를 가장 많이들 물어보세요. 가장 뭐 핫한 지역이고 워낙 유명한 지역이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너 마곡지구 알아 하면은 잘 모르지만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매도 타이밍 잡으실 것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매도하자 지금. 예, 그 작년에 매수하셨으면은 그렇게 분양가가 피를 혹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파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여기가 마곡나루잖아요. 그러니까 마곡지구잖아요. 지금 마곡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네.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금액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특히나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장 제일 첫 번째 염려할 게 공실률이에요. 공실률. 네. 공실률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실률. 그럼 공실률이 좀 어떻게 많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매매 그 수익률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비면 안 되니까 그 월세를 낮춰가지고서 그 세입자를 들어서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수익률이 그 월세가 줄어들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피스텔이라는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그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공실률 하나만, 그러니까 그거 뭐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고 그 한 가지 문제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그때 매수했을 때 비해서 지금 원하시는 그 수익률이 한 반토막, 한 30% 이상 기대 수익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오피스텔 가장 큰 두 축, 수익률, 그다음에 시세 차익 두 개 다 볼 수 없는 지금 마곡지구의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방송에서 뉴스에서 마곡지구 오피스텔 많다. 뭐 정부에서 오피스텔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공급이 많기 때문에 네. 비가 내리는 거는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굳이 갖고 계실 필요 없고 뭐 시세 차익이 있으시면은 그 시세 차익 보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마곡나루역 인근의 섹션 오피스인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가양동이고요. 가양 6단지 19평형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가양 6단지 19평형입니다. 살펴주시죠. 좀 빨리 살펴주셔야겠네요. 예. 제가 그럼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네. 강서구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 반대 의견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말씀 것처럼 마곡지구가 고점이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서구 전체 지역이 마곡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마곡 가격이 올라가야지 이 강서구 쪽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마곡지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거의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없고, 두 번째고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3억 한 중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서 실이익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정리해 드리는데 추가적인 그 상담가 있으면 나중에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수에 있어서는 일단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마련된 세미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슈 내일 오후 2시에 세미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방문해 보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